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능력이 저는 한 가지만 딱 들으려고 하면은 긴 서사를 만드는 생각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요건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런 내용이고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어제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지 끝. 이거는 긴 서사가 아니에요. 짧은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께 한 30분 독서 정도는 꼭 하시는 루틴을 몸에 붙이시길 권하는데 30분이면 한 30쪽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쪽을 읽으면 10쪽에 한두 가지 내용, 또 10쪽에 한두 가지 내용, 또 10쪽에 한두 가지 내용이 있었다면 6가지쯤 되잖아요. 책을 읽은 다음에 앞에 이 얘기 30쪽의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쭉 되뇌어보는 작업을 하면 아침에 머리를 윙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독서 루틴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를 꼭 더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플래닝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제 얘기 듣고 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 플래닝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뭐 하고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뭐 하고 9시 30분부터 10시 10분 10시 10분에서 10시 30분 여러분들 그렇게 혹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배웠거든요. 요거는 플래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스케줄링이라고 다른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스케줄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플래닝을 한다는 건 플래닝, 스트래티지 이런 영어 단어 아시죠? 얘는 전략, 방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플래닝을 한다는 것은 크게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가면서 오전에 요거 하나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오후에는 졸리고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요거 하나만 신경 쓰고 하면 좋겠는데 밤 시간은 내가 놀기도 하고 나를 충전시키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요거 하나는 내가 꼭 해야지. 할 거를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오전에 제일 중요한 거, 오후에 좀 해봤으면 하는 거, 저녁에 제일 중요한 거, 얘를 떠올리는 거예요. 얘를 떠올리면서 또 나의 인생의 어떤 꿈의 방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과제도 하나 쏙 집어넣고 오늘 할 핵심적인 것만 떠올리는 것을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래닝을 할 때 3가지, 5가지 정도 오늘 했으면 하는 것이 설정이 됐다고 하면 걔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두듯이 쭉 상상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미지화라 그래요. 아침에 이 이미지화는 우리의 하루를 탄생시키는 핵심이에요. 얘를 안 하고 하루를 맞이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아쉽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하루의 플래닝을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5개야. 그럼 5개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키워드만. 시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안 됩니다. 시간은 열어놔야. 그래야 나의 계획이라는 방향성 안에서 나는 하루를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시간 쓰면 안 되고 오전, 오후, 저녁 정도로 나누어서 쓰시고 그다음에 제가 꼭 강조하는 게 그때 이제 CSF 같은 걸 쓰는 거예요. CSF라는 건 Critical Success Factor라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이에요. 그걸 할 때 내가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지. 그걸 할 때 무슨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 얘를 아침에 생각을 해내서 괄호를 치고 써보시는 거예요. 요 계획 기록, 플래닝은 계획 기록을 쓰는 거거든요. 얘를 쓰잖아요.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뇌에 각인이 돼요. 그럼 하루를 지내면서 맞아 내가 오후에 맞아 그걸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할 때 여기다 방점을 두고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하고 그걸 하고 싶을 때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핵심 성공 요인까지 생각을 하고 또 아침부터 이미지를 그린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빨리 되고 효율적으로 되고 성과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돼요. 아침 루틴에서는 꼭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밤 시간의 목표 중에 하나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많은 의사분들이 대부분 이걸 엄청 강조하죠. 그런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밤에 세포가 형성됩니다. 뇌세포가 형성된다고 또 생각을 하세요. 요건데 숙면을 하는 사람은 자면서 머리가 계속 좋아진다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 전공은 아니지만 이동환 박사님 아시죠? 이 박사님이 엄청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할게요. 숙면에 들어가기 최고의 방법,
샤워를 하면 혈액순환이 쭉 되기 때문에요. 주무시기 한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주무신다. 요거 하나만 루틴으로 해도 일단 숙면에 들기가 너무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주무시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만들어지니까 머리가 좋아진다. 사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낮에 공부하거나 낮에 깨달아서 지식으로 집어넣은 경험들, 걔가 분류돼서 수납되는 게 바로 숙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숙면을 위해서 여러분들 샤워하는 루틴은 꼭 무조건 이거는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빛을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등을 멀리하고 불도 꺼요. 그런데 스탠드를 이용해서 제 다이어리를 펴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특히 뭘 하냐면 오늘 하루를 저는 영화 보듯이 쭉 한번 돌려봅니다. 내가 오늘 엄청 잘한 거.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오늘 내가 정말 깨달아서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된 거. 요거는 좀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하고 싶은 거. 요런 것을 먼저 메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리의 반대쪽에는 오늘 내가 잘한 거, 나에 대한 칭찬 쓰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감사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자연이 나에게 감사한 무엇인가를 해줄 수도 있고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우연한 어떤 계기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우리의 삶도 우연성의 조우 우연성과 만나는 삶이거든요. 그런 우연이 나에게 또 엄청난 걸 줬네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거를 쓰는 작업을 합니다. 사각사각 만년필로 종이 다이어리 이렇게 하고 나면요 밤 시간에 너무 어울려요. 자기가 정리가 되면서 편안해집니다. 샤워하셨죠? 불 어둡게 했죠? 주무셔보세요. 쑥 잠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게 돼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 2달이나 했는데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밤의 루틴을 숙면과 함께 잘 세팅해서 여러분들 지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아주 효과적인과 동시에 아주 건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러블리하게 이렇게 인생을 꾸려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쇼츠를 보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딱 끊어지고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얘가 아침에 기운으로 형성이 되면 뇌과학 연구에서는 영어로는 brain rot이라고 그래서 뇌 썩음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쇼츠 먼저 보면 뇌가 썩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켜시는 분들 천천히 해도 큰일 안 나죠. 더군다나 저처럼 조금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 시간에 핸드폰 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통 핸드폰으로 서로 교신하고 하는 거는 뭐 8시나 9시 이후니까 그때까지는 핸드폰을 쓰지 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권하는데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핸드폰은 보통 뭘 볼까요? 유튜브를 보통 일어나서 봅니다. 유튜브는 낮 시간에 보세요. 심지어는 유튜브 보는 시간을 딱 설정을 해놓고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엄청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유튜브에서 쇼츠 보면서 깔깔깔깔깔깔 웃는 거 이것도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낮 시간에 밝을 때 그때 즐기기 위해서 또는 공부의 차원에서 유튜브를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보시는 걸 권하고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혼자 계신 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고 심지어 가족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얘는 다른 사람에게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했으면 늘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남 얘기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성처럼 하루 종일 그렇게 된다.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바꿀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를 보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좀 재밌고 싶어. 이런 욕동이 작동하기도 하고요. 조금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정해지면 그러면은 유튜브 쇼츠를 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일어나자마자 손에 드는 일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를 먼저 한다든지, 아유, 무슨 모범생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부터 합니까? 아니, 내 몸을 사랑해 주는 거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엄청 재밌어요. 저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A, B 타입이라는 요가 체조를 아침에 하거든요. 익숙해지면 몸이 엄청 시원하고, 그러면서 내 근력 운동도 되고 허리도 펴지고 하는 그 쾌감이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으로 대체하면 그걸 이제 안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나는 인간이 게을러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그냥 유튜브 보고 쇼츠부터 봐. 나는 왜 이런 인간이 됐지? 원인을 생각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자기가 즐겁게 할 일이 없어서 그래. 그 할 일이 루틴으로 장착이 되면요, 핸드폰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용하게 쓰는 내 친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핸드폰을 멀리하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할 때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죠.